안녕하세요 여러분, 세상들어보기입니다. 예, 오늘은 24년 6월 4일입니다. 화요일이죠. 자, 문화임 꼭지고요. 우리말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우리말이 소위 우랄 알타이어 이런 걸로 분류되는데, 어족으로 그건 이제 외국의 학자들이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은 지금보다 훨씬 말에 대한 정보가 부족했던 시기에 내려진 결론들이에요. 우리도 우리나라 대학에 보면 문화인류학과도 있고 언어학과도 있고 이런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 요즘 이제 또 아직도 서양 사람들의, 서양 학자들의 이 지역에 대한 이해가 전혀 부족하고, 또 유라시아 대륙, 또 유목민족 이쪽은 소외된 지역이었어요. 정부도 박약해요. 그런 조건을 가지고, 그리고 이제 에스방 문명에서 약간 징기스칸 훈족 이런 곳으로 이제 대표되는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지역이에요. 그런데도 우리의 어족 분류를, 말의 분류를 그 사람들의 어설픈 생각들을 따르고 있고, 그 어설픈 생각들도 최근에 와서는 도대체 한국어는 어디 건지 잘 모르겠다. 유사성은 있는데 딱 꼬집어서 개통을 밝히기가 어렵다. 그만큼 복잡한 것이 어우러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에는. 자, 오늘은 이제 등잔 밑이 어둡다고 제가 늘 하던 이야기에서 대비를 못 시켰던 부분이 있어요. 여기 아리수와 관련된 부분인데, 한강이죠, 한강. 예. 자, 그 아리수가 제가 최근에 소개드렸던 이란 대통령 사망 사건, 헬기 추락. 그 사람이 지금 댐 공사에 갔다 오는 길에 사망을 했는데, 그 아제르바이잔인가 아르메니아인가 그게 국경이 이제 강이에요. 많은 곳에서 보면 압록강, 두만강 다 국경선이죠. 그런 강이에요. 여러 나라를 거쳐서 흘러요. 근데 그 강 이름이 어디는 알았어요. 어디는 알았어요. 대부분 알았어요. 그거는 아라예요, 아라. 그 위에 아랄해가 또 있죠. 아랄 바다, 아랄해, 아랄씨라고 하는 거. 이거 뭔가, 이 연관성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냥 우연의 산물인 것인가. 그렇진 않아 보인다. 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 거죠. 예. 자, 말씀드린 이란 대통령이 이제 사망하기 바로 전에 갔던 행사가 이겁니다. 이 강이 아마 이제 우리 두만강 압록강도 그렇지만 보통 강이 국경선인 경우에는 강 가운데가 국경이에요. 그러니까 이 댐을 설치하려면은, 건설하려면 양쪽 국가가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뭐 투자도 같이 해야 되겠지만, 그 강에 갔다 오다 사고를 났는데, 그 강 이름이 아라스 리버예요. 아라스 리버. 네. 예전 잠깐 말씀드렸는데 기획하신 분은 없으시리라고 봅니다. 근데 우리는 아리수라고 그래요. 숫자는 강이라는 뜻이잖아요. 즉 다른 말로 하면 아라강, 아리강 내지는 아리하. 또 연관형을 찾자면 알하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알수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제가 예전에 그런 지명들이 만주에 군데군데 흩어져 있다. 구글 지도 검색에서는 잘 안 나오지만, 자, 그런 것을 처음에 안목을 가졌던 분들이 말씀하시던 것을 제가 책에서 본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런 알하와 알수가, 아리수들이 말입니다, 만주에만 있는 게 아니고 코카사스 지방에 있다. 여러분, 코카사스 뭘로 익숙하십니까? 백인들을 보통 코카사스족이라고 불러요. 그만큼 이 코카사스 지역이 큰 산맥입니다. 그 산맥의 남쪽에 있는 거예요. 그게 아라스 강이에요. 그 북쪽은 현재 영토로는 러시아고, 밑으로는 뭐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이런 걸 거쳐서 터키, 이란 이런 식으로 내려가게 돼 있죠. 어떻게 보면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이기도 해요. 큰 자연의 장벽이죠. 거기에 상당히 오래전부터 고대 문화가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백인 계통, 현재 세계를 주도했던 산업혁명 이후에 백인 입장에서는 봤을 때는 자꾸 고고학적인 욕구를 발산시키면서 캐보면 캐볼수록 그들의 뿌리는 그리스 로마인데, 그리스 로마 이전에 강한 문명이 동방에 이미 있었고 그거에 많은 영향을 우리가 받았었구나. 그전에도 농경 등 주요 문명들이 동방에서 전해졌구나. 그래서 자꾸 이렇게 자기들의 자존심이 좀 상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게 코카사스 지방입니다. 그래서 코카사스 인종이라고 그래요, 자기들은. 지금 거기 보면 아랍 사람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현재는. 그것은 뭐냐, 그들의 언어는 인도 유럽어족이라고 부르죠. 인도까지 확대했어요. 갈수록 역사를 늘려가는 어떻게 보면은 유럽판 동북 공정을 하는 거예요. 중국이 하는 것처럼. 네. 근데 그 핵심 지역이, 즉 역사가 오래된 지역이라는 곳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는 이 코카사스 지역에 이 명칭은 상당히 오래전에 붙었을
수 있다. 저는 당연히 이게 우리나라 말에 있는 뭐 오늘이 온알이죠. 알맞다, 알다, 아름답다, 뭐 아이. 자, 이것은 현재 아랍에서 엄청나게 많이 쓰이는 알라, 그죠? 알라라고 하면 신이고, 알 하면은 뭐랄까 전치사처럼 정관사처럼 이렇게 존칭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예를 들어서 일본의 오사케, 뭐 오까네처럼 그런 오의 의미거든요. 예, 대단하다는 거예요. 자, 그런 말의 어원이라고 저는 감히 본다는 거예요. 그 훨씬 전에 인류 문명의 상당히 상단부에 있었던 단어다. 근데 그 단어가 우리한테도 나타나고 있다. 우리 한강의 이름이 아리수다. 예, 우연일까요? 아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볼게요. 자, 아라스 강의 위치가 여기에요. 보시죠. 저 위에 이제 조지아 있고, 밑에가 아제르바이잔, 뭐 아르메니아인데 거기가 코카사스 산맥이에요. 저기 아라스 강이 국경으로 흘러요. 근데 이 강은 옆에 있는 카스피해로 들어가지 않고 가운데서 호수가 되면서 말라버려요. 그 위에 아랄해가 있죠. 지금 많이 축소되어 있지만, 예, 이 두 이름이 같아요. 예, 아랄해도 원래는 민물이었거든요. 세계 3대 호수였어요. 지금은 이제 많이 말라가지고 지금은 소금기가 많아졌지만, 이건 같은 사람들이 같은 시기에 붙였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가장 소중한 걸 이렇게 이름을 붙였다. 예. 여기에서 이제 아시아를 뜻하는 아사, 이런 단어도 다 연관성이 있다. 서로 간에 다. 우리 아사달로 남아있는 거잖아요. 도대체 우리 민족은 도대체 뭐냐? 우리의 말은 도대체 어디서 온 거냐? 왜 여기에서 그들로 설명 못하는 것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느냐? 이거 위키피디아 찾아보면 아라스 강행은 아르메니아나 아제르바이잔에 예전에 깊이 찾아보진 않았습니다. 유명한 뭐 건국 영웅의 아들의 이름이 아라천가 그래요. 그 이름을 따따리 돼 있어요. 저는 그거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럼 아랄해는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파키스탄의 카라치도 보면은 카라 가문의 유명한 사람 이름을 따서 카라, 그다음 치가 된 거죠. 사람 이름을 따서는 치, 마루치 아라치, 누르하치. 그런 단어들이 우리가 몽골 지배를 받을 때 온 단어도 아니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아주 오래전부터. 그 카라치는 가라치, 가라, 우리 가야, 검은색을 뜻하는 거다. 여기도 카라, 여기 지명이 많이 남아있다. 그 시작도 이 중앙아시아 지역으로 보인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되게 유행했던 단어들이 보이거든요. 그 단어들이 대부분 우리나라에 다 살아있어요. 활발하게 응용되고 있어요. 파생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다른 나라를 설명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오늘처럼. 게다가 덧붙여서 오늘 이야기에 나오겠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우리나라 토착 언어도 엄청나게 강하게 저항을 했다. 토착 세력이 밖에서 외부에서 유입된 고급 문명을 아이고 어서 오십시오 대단하신 분들이 이렇게 모신 게 아니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게 카라 대신에 우리는 고마를 썼다는 거잖아요. 금따라는 거. 그거는 토착의 말이에요. 그리고 고마가 좀 이긴 것 같아요. 카라보다는. 카라는 몇 군데 안 남아있죠. 가야산 이 정도죠. 근데 고마는 오래 남아있죠. 고구려도 고마라고 부르고 고구려 수도도 고마라 불렀다. 백제 수도도 고마라 불렀다. 개마고원 고마고원이다. 그것도 가마솥 금따. 예, 고조선 설화에 나오는 환인 그거는 유입 세력이고 그들이 아마 카라를 가지고 왔을 것 같다. 토착 세력은 웅녀죠. 예, 고물 숭상하던 부족. 그래서 그들은 고마로 살아남았다. 그렇지만 고마가 쉽사리 넘어간 게 아니다. 이런 힘겨루기를 느낄 수 있다. 이런 말씀까지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자, 이 아리수 위키피디아에 되어 있죠. 아리수는 크다는 의미 한국어 아라와 아리. 여기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크다 의미를 크다, 위대하다, 성스럽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한다면 맞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아주 단면적으로 해석을 했다고 봐요. 어쨌거나 의미가 있죠. 아리수 한자 수를 결합하는 고구려 때 한강을 부르던 말로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한강 이름이 많다는 거예요. 한가람, 큰 강이라는 뜻이죠. 동시에 아리도 그런 뜻으로 똑같이 쓰였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 성스러운, 우리가 함부로 범접하기 힘든 신비로움을 주는 신령스러운 이런 느낌을 주는 단어가 아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아리 엄청나게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쉬워요. 다 분절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묶어서 스토리라인을 만들지 않아요. 네. 자, 이 아리수가 아라스, 그게 과연 그 사람 이름을 따서 지었을까요?
아니면 카라티처럼 그 가문에서 숭상하는 무슨 상징의 이름이었을까요? 저는 우리 해석이 아라스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더 적절하다고 봅니다. 아랄해도 마찬가지고. 예. 그 사람들은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는 그걸 이해를 한다. 이 문화의 뿌리에 대한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많은 이 분야에 공부하시는 많은 분들이 할 일이 많다. 자, 예전에도 말씀드려서 앙카라죠. 앙카라고 그 위에가 북해를 흑해라고 그러죠. 네, 흑해를 터키에서는 카라라고 불러요. 카라 데니즈라고. 데니즈는 바다입니다. 카라란 말도 있어 왔다. 앙카라는 알카라다. 좀 전에 아라스하고 같다. 거기다 좋은 걸 다 갖다 붙인 거다. 아라에다가 카라까지 다 붙인 거다. 알카라가 된 거다. 저는 그렇게 본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아라가야랑 똑같다는 거예요. 아라가야랑. 금강가야 말고 아라가야. 아라가야가 앙카라예요. 그게 지금 터키의 수도예요. 이 연관성? 이런 우연이 계속 지속되면은 부인하기 어려워요. 필연인 거죠, 그러면. 네. 그리고 경남 거창에 가면 아림 예술제라고 있습니다. 아림. 예. 이거 재밌죠? 예, 아림. 비슷한 것 같은데 알이 어근이 같아요. 알이. 예, 파생형 보여드릴게요. 이거 보십시오. 우리 만주에 있는 큰 산맥들입니다. 대싱 알링 산맥이고, 이게 현재 아마 중국 발음을 읽은 것 같아요. 한자를 써놓고. 지금 우리 한국 발음을 읽으면 대흥 알령 산맥이고, 저 위에 소싱은 소령 알령 안령 산맥입니다. 미안합니다. 그리고 저 연해주에 있는 큰 산맥, 우리 백두산 호랑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곳이죠. 시오테 알린 산맥이에요. 알링이 다 있죠. 철자는 조금 틀려요. 근데 같은 거예요. 좀 전에 아림이랑 너무 비슷하죠. 예, 이거는 다 알이에요. 알에다가 린자가 붙은 거예요. 예, 알 더하기 림이에요. 수풀림자거든요. 자, 이 말은 수풀림자 한자를 우리가 누군가 예전에 만들었을 때 처음에 이미 숲을 링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지금 알링이 큰 숲, 큰 산, 산맥. 그래서 이게 역전합이에요. 알링 산맥 이래 적으면 역전합이에요. 역전합. 자, 이런 흔적이 이기도 보인다는 거죠. 자, 알링 신령스러운 산이라고 봐진다. 그 당시는 물도 신령스러운 거예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되게 초자연적 감수성, 하늘과의 교류, 신과의 교류에 대한 감수성이 엄청나게 발달되어 있다. 그래서 불교가 들어오면 불교도 좋아하고, 기독교가 들어오면 기독교도 좋아한다. 그렇지만 우리가 불교 국가 색채는 아주 드물고 아주 약하고, 기독교 국가의 색채도 아주 약하다. 왜 그럴까? 우리가 그들 종교를 활용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뭔가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원래 신령스러움, 자연과의 조화, 나와 하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엄청나게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링이겠죠. 안링이 됐든 알링이 됐든 마찬가지예요. 저거는 산을 할 때 쓰는 것이고, 강을 부를 때는 알하, 알수, 아리수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많은 중요한 우리 조상들의 삶에 있어서 중요한 강들의 이름이 이랬을 것이다. 지금은 다 다른 이름으로 변했겠지만, 그죠? 자, 그래서 백제에서 왕을 뜻하는 이름 어라하 같은 거죠. 아림제, 김알지, 우리 다 알에서 나왔잖아요. 또 무엇보다 알이랑이에요. 알이랑, 알과 함께, 신과 함께,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이미 있습니다. 예. 자, 이 알자가 이렇게 분포가 이렇다. 지금까지는 봤을 때 유럽 쪽에서는 알이 이렇게 지금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는 틀로서 사용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없어요. 예. 이게 우리랑 연결이 되어 있다. 우리는 엄청나게 자유자재로 구사한다. 이거를 만주에도 여러 가지 흔적이 남아 있다. 자, 그게 가운데 또 이게 결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문명의 어떤 만남이라고 해야 될까요? 충돌이라고 할까요? 자, 그러면 알타이 산이 있고, 중앙아시아에 알타이 산맥은 지금 터키 민족의 뿌리가 시작된 곳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 알타이 산이에요. 거기에 늑대의 후손이다. 이렇게 지금 돼 있죠. 그것을 중국말로는 금산이라고 이름을 붙여요. 네, 금산. 즉 알타이가 금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네.
서양 사람들이 우리를 알타의 어족이라고 했는데 그 의미를 과연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자, 세상 돌아보기가 이때까지 이제 쭉 해왔던 것을 바탕으로 해석을 해보면 뭐 예전에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쉽습니다. 이거가 가장 소중한 존재라서 금나라 보시면 아이신 구룬이라고 돼 있고 아이친 구룬이라고 될 수 있어요. 일본말에도 아이신이라는 말이 남아있어요. 금이란 뜻이에요. 근데 아리에서 온 거죠. 아래서. 신 가장 소중한 거, 인간한테 가장 소중한 거 재산으로서 검. 그게 다 알자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옛날 인기어가 몇 개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금이라고 그러죠. 예, 민족 대백과 사진 찾아보십시오. 금이란 말이 어디서 나왔는지. 고마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어요. 곰에서. 똑같은 거예요. 우리도 곰이 옛날 신이었어요. 그래서 백제 수도 이름도 고마, 고구려 수도 이름도 고마, 그들 나라의 별칭도 다 고마. 일본에 있는 고구려 신사 이름이 고마 신사. 그쵸? 그게 금이 된 거예요. 똑같아요. 알도 다 신이죠. 소중하고. 그래서 알친, 알틴 하면서 그게 금이 된 거예요. 금을 뜻하는 단어로 파생형이 나온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우리도 흔적을 보면 알자에 엄청난 폭격을 받았거든요. 우리가 자유자재로 써요. 그렇지만 웅녀의 후손들이 그 곰이란 단어를 쉽게 안 놓쳤다. 살아남았다. 네. 알도 퍼져나갔다. 그렇지만 인간 세상에 진짜 중요한 거 몸통 금이죠. 재물이죠. 음양오행으로 이야기하자면 음이고 실체예요. 살이에요. 내가 살아나가는 거예요. 방향성은 좀 없더라도. 그래서 웅녀의 부족은 수적으로 훨씬 많았다. 그들도 문명적으로 상당히 훌륭했다. 훨씬 그 전에 모든 것이 우리한테 시작된 건 없어요. 너무 오래전에 와서 우리가 모를 뿐이지. 그래서 당군의 세력이 왔을 때 그 세력도 문화적으로 월등했다. 수적으로는 좀 약했다. 그래서 몸통이 많이 쓰는 단어, 그 몸통의 생활에 중요했던 금이란 단어는 특히 유목민한테 금은 큰 재산이죠. 땅보다는. 예, 이동을 하기 때문에. 가볍고. 그래서 그 말은 살아남았다. 자, 알 타이를 보면은 알은 당연히 신성한 거예요. 타이는 쉬워요. 우리 클테자의 어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시베리아 쪽에 있는 게 큰 산림을 뭐라고 부릅니까? 타이가라고 불러요. 가는 광대한 지역을 뜻한다는 단어죠. 타이는 크다는 뜻이에요. 신성하고 큰 산이에요. 알타이 산이 그렇잖아요. 지금 타이가 시베리아에서 나온 말이죠. 즉 알이란 단어가 이동하면서 타이가를 만났어요. 그래서 결합된 거예요. 양쪽에 위대한 단어를 다 넣은 거예요. 아까 특기에서는 거기 위대한 말이 뭐였습니까? 알 더하기 카라였죠. 네. 자, 타이가에 사는 큰 동물 타이거입니다. 자, 이제는 클테자로 남았다고 보고요. 예. 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예. 태권 버이에 나온 것처럼 우리나라에 와서는 아리가 여자아이 이름으로 좀 살아남았어요. 신라의 건국수라에도 보면 아리영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당연히 김알지도 있습니다만. 예. 자, 마루치 아라치. 예. 우리는 과연 뭐였을까? 우리는 과거에 지금 그냥 뭐 어디를 가더라도 알라를 외치는 중동의 이슬람보다도 훨씬 더 신과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던 사람의 모양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고, 이런 단어의 이동은 쉽게 관찰이 됩니다. 즉 옛날에 내가 인상적이었던 그 단어들 깊이 뿌리 내린 거는 내가 계속 이동을 하더라도 새로운 곳에 가면 다시 장명을 해서 계속 붙이는 거예요. 같은 이름으로. 여기 보십시오. 영국의 옥스포드만 해도 다 아실 거예요. 옥스포드 대학이 있죠. 미국에서 옥스포드를 검색을 하면은 여러 개가 나옵니다. 미국의 미시시피에도 옥스포드가 있고, 알라바마에도 옥스포드가 있고, 오하이오에도 옥스포드가 있고, 노스캐롤라이나에도 옥스포드가 있어. 더 있을지도 몰라요. 이런 겁니다. 네. 자, 이것 때문에 이제 문제가 많죠. 평양이라는 지명도 그렇다. 조양, 평양, 요양, 양자가 들어가는 다 아사르 후보지예요. 근데 삶의 거점을 여러 가지 이유로 옮기게 되면은 옮긴 지역에 비슷하면은 그 이름 계속 갖다 붙이는 거예요. 요하도 마찬가지죠. 강 이름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옮겨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주요 거점이 달라짐에 따라서. 그죠? 자, 미국 사람이 딴 데 아무것도 모르는 미국 사람이 미국 오하이오의 옥스포드에 태어난 사람한테 물으면 옥스포드 어디 있는 건데 이러면 당연히 미국 오하이오에 있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영국의 옥스포드는 모르고. 우리가 역사적으로 지명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는 이미 많다.
그래서 마음에 드는 지명이 계속 따라오면서 붙였다. 그 문화 주도 세력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훨씬 맞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경로가 나오겠죠. 예, 그래서 중앙아시아의 우리 관계 뭐냐? 우리가 오히려 더 주도적이다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왜? 우리가 이런 파생형이 훨씬 많고 그 단어를 원래 뜻대로 다양한 표현으로 사용하면서 계속 발전시키고 있거든요. 이런 표현들이. 저기서는 이미 사라져서 이름만 남아 있어서 이해를 못 하는데 이 이름을 왜 이렇게 우리가 부르고 있지 이렇게. 카자흐스탄의 수도 아스타나 모르잖아요. 서울이라는 뜻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의 서울은 스라블에서 왔죠. 새로운 벌판이에요. 또는 새로운 불꽃이에요. 그게 서울이 된 거죠. 아사다는 뭡니까? 아사는 아침이고 달은 땅이에요. 해 뜨는 땅이에요. 아스타나도 마찬가지예요. 아스탄이잖아요. 아스탄. 아스땅이에요. 아사 달이에요. 우리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누가 더 문화적 주류라는 거예요. 그 둘의 상관관계에서 봤을 때. 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재미삼아 이런 걸 한번 드려볼게요. 우리 보면 길림성이라고 있어요. 길림. 그거는 이제 원래 만주 사람들이 만주족들이 부르던 이름이에요. 그걸 이제 중국 사람들이 그걸 차용하다 보니까 진린으로 지금 됐어요. 그들의 발음 진린이에요. 그런데 원래 그 여진족이나 만주족이 부르던 이름을 보면 길림이에요. 그러면 그 한자를 누가 붙였느냐? 우리 조상이 붙인 것 같다는 거예요. 왜? 발음이 한국 발음하고 같은데 중국 발음하면 안 맞아요. 그게 묘하죠. 이런 거 아주 많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과거로 가면 갈수록 한자 발음을 우리식으로 읽어야지 역사적 사실에 훨씬 더 가까워요.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안 맞아요. 그런 경우는 아주 많습니다. 기회 날 때마다 발견되는 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정리를 해서 제가 하나 본 거는 이게 내몽골에 신린골이 있더라고요. 신린골.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 그대로 제가 확대해서 적어본 겁니다. 예, 신린골. 이것도 길림골일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는 골자까지 붙어있죠. 골. 예. 무슨 골짜기, 무슨 골. 예. 신린, 린자 이제 이해하시죠? 예. 수풀이다. 산이다. 산림이다. 예. 앞에 신은 뭘까 그러면? 신린인데 알이 아니고 알링은 아까 산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링은 뭘까? 그래서 이 신림과 길림이 같은 것일 수 있는데 그러면 산이 아니고 이거 어떤 명칭으로 쓰였던 것일까를 알 수 있으면은 우리의 언어에 대한 폭이 우리 한국말에 대한 폭이 훨씬 넓어지리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신림동도 보면 신림동도 림자가 저기 관악구 신림동 말하는 겁니다. 서울대학에 있는데 그 보면 숲을 림자예요. 신자는 새로운 신자예요. 예, 재밌죠. 예. 이런 명칭이 내몽골에 있습니다. 그래 이 영역을 주름 잡았던 민족이 누구였겠습니까? 과거에 이렇게 장명을 하던 시기에 이거 베이징하고 그리 안 멀어요. 오른쪽에 약간 빨간 점선이 있고 색깔이 짙은 부분이 중국인데 조금 건너가면 바로 북경이에요. 이 고토는 과연 예전에 주인은 누구였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다는 겁니다. 이름만 보더라도. 자, 산 이야기가 나와서 백두산 한번 볼게요. 백두산 이야기. 산해경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중국의 고대 지리지 같은 건데 10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감을 잡고 계신 분들도 감히 말을 못했습니다. 과거 우리 고조선 시대의 이야기를 적어놓은 것 같다. 근데 지금 많은 이제 자료들이 나와 있죠. 홍산문화. 뭐 주류에서는 인정을 안 하지만 그런 게 고조선의 뿌리 문화다. 한족의 문화보다 1, 2천 년 앞서갔다. 예.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오늘 백두산이 나왔기 때문에 백두산 이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우리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예전의 인기 단어들이 다 나온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토착 문명과 유입 문명의 충돌의 흔적까지 보인다는 거예요. 그 상태도 보여요. 네, 한번 볼게요. 산해경 속에 보면 이걸 밝은 산이라고 해석한단 말이에요. 이걸 백두산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밝은 산 볼까요? 북산경에 보면 발환산이에요. 이거를 중국 발음으로 읽으면 안 맞아요. 이렇게 요약이 안 돼요. 지금 우리 한국식 중국 한자 발음을 읽으면 다 해석이 돼요. 발환산이 있고 불광산이 있고 불거산이 있다. 붉은 산, 밝은 산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다 밝은 산이 지금 말로 하면 이게 백두산의 어원이다 라고 보는 거예요.
백두산은 뭐냐? 앞에 힐백자고 밝을 백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밝은 머리산이에요. 밝은 머리산. 자, 여기 또 불암산이라는 말도 나와요. 불암산도 똑같죠. 좀 전에 여러 가지 표현이랑. 예. 지금 함자를 중국말로 읽으면 시안 뭐 이런 식으로밖에 발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암산이라는 말도 있어요. 예, 이것도 밝은 산이다. 밝은 산을 체력하는 거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이름이 이거 백두산을 가리키고 있다. 백두산을 밝은 산이라고 불렀다는 겁니다. 그럼 백두의 백자가 밝다는 뜻이에요. 흰머리죠. 흰머리 산이에요. 흰머리 산. 밝게 빛나는, 아까 알타이랑 분위기가 되게 비슷한 것이에요. 이게 자, 장백산이라고 부르죠. 지금은 장백산은 현재 만주족이 부르는 이름을 그대로 한자화 시킨 거예요. 골민 향기한 알링은 아까 산 있었죠. 향ян이라고 부르는 가운데 것을 하얀이라는 거, 하얀이에요. 하얀. 예, 길고 하얀 산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야타가 나오죠. 그게 과거에는 박다로 해석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이거 볼까요? 태백산. 똑같이 백자가 들어갔죠. 이거는 태자는 크다는 뜻이죠. 크게 밝은 산이에요. 즉 이것도 밝은 산, 불암산, 즉 백두산하고 이름이 같았으리라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도 보면 태백산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주요 거점을 옮겨가면은 그 거점에서 제일 멋진 산을 태백산에 붙였다는 거예요. 내지는 백두산이나 태백산이 사실 같은 류의 이름이에요. 우뚝 솟고 빛을 반사한다. 밝은 곳이다. 성스러운 곳이다. 하늘과 가까운 곳이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백두산은 하얀 머리산이다. 내지는 밝은 머리산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예. 그럼 태백산이랑 같죠. 그래서 태백산이 중국에도 이렇게 있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자, 여기서 봤을 때, 두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이제 이두는 향탈식으로 생각하면 두는 머리예요. 머리. 우리 마이산, 마리산, 만이산 있죠. 그거는 우리 마고의 본명인 마리하고 통한다. 제사장이다. 인간계의 최고의 신분이다. 여신이다. 홍산 문명의 이름이 마리다라고 제가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은 다르게 그것을 이두식으로 읽으면 밝은 머리산이다 이렇게 읽을 수도 있어요. 자, 그 당시에 밝다라는 거, 붓다라는 거, 그 단어가 가지는 의미는 상당하다. 단지 훤하다가 아니라 세상 일을 훤히 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세상 일을 다 꿰고 차는, 그리고 그 광채가 빛이 나서 함부로 쳐다보기 어려운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의 이름은 머리다. 말이다 이거죠. 이게 우리 산마루, 또 우리 대청 마루 할 때 그 마루도 같다. 높은 곳이고 계단이고 신발 벗고 올라가는 것이다. 그 마루 치각에서 나온 것이다. 예. 마리는 마마님이 됐다. 마님, 마고도 되고. 그래서 신령스러운 산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이야기해서 마리산, 마이산 이런 거랑 같은 거예요. 하늘 제사 지는 산이에요. 자, 그래서 옛날 최수연이 한 이야기가 우리나라에서는 풍류가 있었으니 지금 삼교를 다 아우르는 게 옛날부터 전해지는 게 있다라고 했고, 그 풍류를 이두식으로 읽어야 된다. 풍류가 아니고 풍은 바다, 바. 뒤에 류는 리얼 받침이 들어간다는 것을 뜻한다. 즉 밝음이다. 이게 참 갈수록 더 정황 증거들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즉 우리는 밝음의 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세상을 밝게 비춘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게 홍익인간 제세 이화예요. 너희들은 감히 이런 생각을 못했구나. 이게 우리의 철학이다. 이게 밝음의 뜻이다. 내가 태양신을 빛난다. 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태양의 후예, 천신사상, 그게 핵심이에요. 그들의 사상 체계는 밝음이에요. 왜? 내가 태양이기 때문에. 예. 그들이 정착한 땅이에요. 그래서 박다라는 단어는 여기서 들어왔다고 봅니다. 저는 밝은 하고 알하고는. 그래서 불가리아, 발칸반도, 불건반도, 벌자도 마찬가지예요. 불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벌판의 벌이 사실은 지형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떤 중심지. 그 나라의 수도는 중심지죠.
그 나라를 존속하게 하는 불꽃이죠. 수도가 점령되면 불꽃이 꺼지면 지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불가리아, 발칸반도 똑같이 알자와 같이 그렇게 보이는 단어다. 우리나라에 와서는 발근으로 또 분화가 됐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처음으로 본 바다가 발해였단 말이에요. 지금 보하이. 그래서 그걸 밝은 알이라고 불렀다. 밝은 알. 그래서 그게 발알이 됐다. 그게 우리 바다의 바다라는 낱말의 어원이 됐다. 그렇지만 발해가 들어오면서 알자는 해의 자리에서 해에 의해서 밀려났다. 해는 토착 언어다. 밝은 해가 됐다. 그래서 알은 해의 위치에서는 멀어졌지만 온 알이죠. 날 할 때 다 알입니다. 다른 게 파생형이 됐다. 그래서 토착 민족이 그들의 핵심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을 양보하지 않았다. 우리 토착 민족도 엄청나게 강했다. 해 말씀드렸죠. 그걸 알을 결국 밀어냈죠. 국호를 정하면서 얼마나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리고 곰이 카라를 밀어낸 거예요. 우리 검을 지칭하는 단어를 만들면서 우리만 검이라고 그러잖아요. 만주족도 알자가 들어가는 검을 쓰는데, 예, 우리는 토착 세력이 엄청나게 강했다. 그 결과적으로는 큰 충돌도 있었겠다. 그렇지만 엄청난 융화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누구도 설명하기 어려운 우리의 문화적 뿌리가 형성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치원이 말한 것은 풍류가 아니다. 발금이다. 박다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했다. 우리한테. 네, 우리한테 가장 소중했던 바다가 발해다. 자, 오늘 이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